207편 즉각 귀환하라. 발포한다. 북한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 중 하나, 바로 당 최고 위층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전속 조종사입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어느 날 한 대좌가 혼자 비행기를 몰고 이륙한 뒤 갑자기 기술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30년 경력의 특권층 조종사가 단 12분 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감상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새벽 4시 침대 옆 빨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철수 대좌, 즉각 순안공항으로 출두하시오. 30년을 조종사로 살았지만 이 전화벨 소리만큼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즉각 출두하겠습니다. 아내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군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52의 나이 대좌 계급장,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실 전속 조종사 배지. 북한에서 이 배지를 단 사람은 10명도 안 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순안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검문소를 3곳이나 지났습니다. 제 신분증에는 특급 보안 등급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안공항에 도착하자 당 제1비서실 부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대좌, 수고가 많소. 오늘 긴급 임무요. 어떤 임무입니까? 모란봉악단 단장 동무께서 내일 베이징으로 가십니다. 여객기 점검 완벽히 하시오. 한치의 실수도 용납 안 됩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모란봉악단 단장, 그분은 당에서 최고로 신임받는 예술가입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제 가족의 인생도 끝나는 겁니다.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안24 여객기가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15년째 몰고 있습니다. 조종관을 잡는 느낌, 엔진 소리 하나까지 제 손에 익었습니다.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계기판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짚으며 확인하는 것이 제 버릇이었습니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침 8시였습니다. 아내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또 긴급 호출이었어요? 응, 내일 베이징 비행이야.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요. 밤마다 이웃집에서 사람들이 끌려가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밥을 먹다가 손자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3살 된 민철이 제 딸이 낳은 손자입니다. 우리 손자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새벽 전화에 가슴 졸이며 이웃이 밤에 사라지는 걸 보며 살아야 하나? 오후에 딸이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민철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철아,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할아버지 비행기 그렸어요. 민철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비행기를 보여줬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한참을 놀아줬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몇 분 후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특권층이라고 했지. 최고 대우라고 했지. 하지만 밤마다 정전되고 새벽에 전화 한 통이면 떨어야 하고 이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살. 아버지, 저는 잘 살고 있는 걸까요? 별이 총총한 평양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너머 남쪽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석 달 후인 2021년 가을, 저는 베이징행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란봉악단 단장과 단원 15명을 모시는 임무였습니다. 순환 관제탑, 이륙허가 요청합니다. 207편, 이륙허가. 안전비행하십시오. 2시간 후 베이징 수도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모란봉악단 일행은 호텔로 향했고, 저는 비행기 정비를 위해 공항에 남았습니다. 중국 조선족 정비사가 함께 기체를 점검했습니다.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대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휴게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CNN 국제뉴스였습니다.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이 유엔에서 재차 논의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철조망과 감시탑 사진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급히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녁 무렵 단장님 일행이 머무는 호텔로 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대화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새벽 전화를 받을 일이 없겠지. 이웃이 사라지는 걸 볼 일도 없겠지. 그때 아까 그 조선족 정비사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대장님, 오늘 뉴스 보셨죠? 네. 저도 처음 북에서 나왔을 때 그랬습니다. 95년에 나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한국 신문 파일입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들어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받으면 끝입니다. 왜? 이걸 주십니까? 대장님 눈빛을 봤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USB를 받았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USB를 꽂았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한국 신문이 열렸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낸 민주주의. 북한 인권, 유엔 특별보고관 우려.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서울 야경, 자유롭게 시위하는 사람들. 우리가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첫 화를 재생했습니다. 음량을 최소로 줄이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드라마 속 나만은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화면 속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곳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2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 대좌, 보이부입니다. 문 여십시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급히 USB를 빼서 양말 속에 넣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보이부리 소자가 서 있었습니다. 복도 순찰 중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네, 잠이 안 와서 기상 정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문을 닫았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딱 5분만 늦게 왔어도 걸렸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귀국 비행이었습니다. 평양 하늘이었습니다. 회색빛 도시가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혼자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신문을 또 읽었습니다. 드라마를 계속 봤습니다. 남쪽에는 지금쯤 불야성이겠지. 손자 민철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진실을 모르고 자유를 모르고 USB를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것은 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보여주는 창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1월 초 당에서 긴급 소집이 있었습니다. 동무들 코로나 방역을 위해 모든 해외 비행을 전면 중단합니다. 해외 비행 중단.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같은 조종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철수 동무 리 대좌 소식 들었소? 교화소로 끌려갔답니다. 해외에서 불순한 것을 봤다는 이유래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집 서재 서랍 속 USB가 생각났습니다. 3월 어느 날 딸이 울면서 왔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큰일 났어요. 같은 병동 언니가 공개 처형됐어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요. 어떻게 발각됐는데? 이웃이 신고했대요. 보이부가 들이닥쳐서 컴퓨터를 조사했대요.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USB를 꺼냈습니다. 버려야 하나? 하지만 이건 진실인데. 4월 초 아들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대동강변으로 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대에서 아버지 신원조사가 나왔어요. 정치부에서 저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버지. 요즘 해외 다녀온 사람들 다 조사한대요. 5월 당에서 사상교육이 있었습니다. 동무들, 최근 간부들 사이에 불순한 사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를 경계하십시오. 교육 후 개별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김철수 대좌, 베이징에서 중국 조선족과 접촉한 적 있어? 정비사들과 업무상 대화만 했습니다. USB나 CD 같은 걸 받은 적은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아파트 밖 대잔의 집이 텅 비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박 대자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보이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철수 대좌, 내일 오전 10시 출두하시오. 다음 날 보이부 조사실이었습니다. 김 대좌, 솔직하게 대답하시오. 베이징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본 적 있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없습니다. 확실하오? 누군가 당신이 이상한 걸 보고 있었다고 제보했소. 저는 기상 정보만 확인했습니다. 김 대좌, 조심하시오. 가족들도 같이 끝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날 밤 혼자 고민했습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평양에서 휴전선까지 거리를 재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분. 12분이면 가능합니다. 손자 민철이가 낮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비행기 타고 멀리 가보고 싶어요. 어디로? 아주 멀리요. 하늘 끝까지요. 그래, 하늘 끝까지. 자유가 있는 곳까지. 창밖을 봤습니다. 7월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고 무모하지만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8월 초 세 번째 보이부 소환장이 왔습니다. 김철수 대좌, 8월 15일 오전 9시 출두하시오.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종사들은 압니다. 세 번째 소환은 끝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평양에서 휴전선까지 직선거리 145km. 계산했습니다. 12분. 이륙 후 12분이면 휴전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제 단독 비행 기회가 올까요? 8월 5일 항공총국 스케줄표를 확인했습니다. 9월 15일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산 비행장 정비점검 공기 회항. 승객 없이 비행기만 보내는 임무였습니다. 이거다.
8월 10일 평성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곧 중요한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일? 그냥 임무입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살아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야. 네, 어머니. 8월 13일 아들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부대에서 또 물어봤어요. 곧 집 수색한다고 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엄마와 동생, 민철이를 지켜라.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8월 14일 항공총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대좌, 9월 15일 원산 공기 회항 임무 당신이 맡으시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날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비행 경로를 완벽히 외웠습니다. 한국 공군 비상 주파수 121.5MHz를 암기했습니다. 연료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원산 왕복이면 반만 채웁니다. 하지만 휴전선까지 가려면 만재가 필요합니다. 9월 10일 정비사 박중희를 만났습니다. 박중희 15일 비행인데 연료 만재해 주시오. 원산 날씨가 불안정하답니다. 네, 왕복인데 만재가. 안전이 최우선이요. 만재하시오. 박중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좌 동지. 9월 12일 딸이 민철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민철아, 이리 와봐. 손자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민철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뭐예요? 크면 자유롭게 살아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자유가 뭐예요? 자유는 말이야. 하늘을 나는 새처럼 사는 거야. 딸이 민철이를 데리고 돌아갈 때 오래 배웅했습니다. 9월 13일 작은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가족 사진과 USB를 넣었습니다. 9월 14일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야경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저강을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새벽 5시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봤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순안공항으로 향했습니다. 9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뀔 날이었습니다. 12분만 버티면 된다. 9월 15일 오전 9시 순안공항 경납고 안 24 여객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좌 동지, 기체 점검 완료했습니다. 연료 만재했습니다. 고맙소, 박중희.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부조종사 없는 단독 비행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발밑에 놓았습니다.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연료계를 봤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제탑 207편입니다. 이륙 준비 완료. 207편 활주로 이륙허가. 원산까지 안전비행하십시오. 네, 당을 위하여.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보였습니다. 30년을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가야 한다.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이륙이었습니다. 평양이 작아졌습니다. 대동강이 은빛띠처럼 보였습니다. 207편 동쪽 항로 유지하십시오. 네, 관제탑. 동쪽으로 기수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속임수였습니다. 10시 55분
관제탑 레이더 사각지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다. 조종간을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기수가 남쪽으로 돌았습니다. 급선회였습니다. 남쪽이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남쪽이었습니다. 무전기를 끄고 고도를 낮췄습니다. 고도를 낮췄습니다. 200m로 저공 비행.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12분만 버티면 된다. 10시 57분 평양 관제탑이 알아차렸습니다. 207편 응답하라. 207편 당신 항로 이탈했다. 즉각 귀환하라. 산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종간을 당겨 넘어갔습니다. 북한 공군 기지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긴급 출격. 207편을 추격하라. 미그 2구 전투기 2대가 이륙했습니다. 빨리, 더 빨리.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2개의 점이 보였습니다. 추격기였습니다. 207편 최후 경고다. 즉각 귀환하라. 발포한다. 추격기가 가까워졌습니다. 미사일 라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끝났나?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미상항공기, 이곳은 대한민국 공군이다. 한국이었습니다.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여기는 북한 이탈 항공기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귀순합니다. 북한 이탈 항공기 확인했다. 우리 전투기를 따라오라. 좌우를 봤습니다. F-15K 전투기 2대가 나타났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북한 추격기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휴전선을 통과했습니다. 살았다. 살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저 살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민철아, 할아버지가 살았다. 한국 전투기가 앞을 날았습니다. 아래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이게 자유의 땅이구나. 수원 공군기지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북한 이탈 항공기 착륙허가. 천천히 내려오라. 기수를 낮췄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착륙이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땅을 밟았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한국 공군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2분이었습니다. 12분의 비행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수원 공군기지 신문실. 국정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철수입니다. 조선인민군 공군 대좌, 아니, 이제는 전 대좌입니다. 어떤 임무를 수행하셨습니까?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실 전속 조종사였습니다. 모란봉악단 단장을 비롯한 최고 위층 수행이 주 임무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증인이시군요. 신문은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아는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년 베이징에서 받은 겁니다. 한국 신문과 드라마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저녁 7시 신문이 끝났습니다.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쌀밥이었습니다. 하얀 쌀밥,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맛인가. 밤 10시 숙소에서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북한 뉴스를 쳤습니다. 조선중앙통신 기사가 나왔습니다. 반역자 김철수 일가 처벌. 당의 배신자에 대한 준엄한 심판. 가족, 아내, 아이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자 민철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철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대좌님이셨다고요? 당 전속 조종사요? 어색했습니다. 같은 북한 사람이지만 다른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 자유.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됩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서울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불이 켜졌습니다. 서울이 빛났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3달 후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과 함께였다면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살아야 한다. 북한 인권단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증언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김철수 씨, 당 전속 조종사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날 밤 노트에 썼습니다. 나는 12분의 비행으로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가족을 잃었다. 이 자유가 의미 있으려면 나는 싸워야 한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었습니다.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할 거야. 2023년 봄 국회에 섰습니다. 저는 북한 당 전속 조종사였습니다. 오늘 북한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최고위층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들도 감시받고 숙청당합니다. 저도 특권층이었지만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 가족은 제가 탈북한 후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청문회가 끝난 후 NGO 활동가가 다가왔습니다. 가족 소식을 찾고 계시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부탁드립니다. 한 달 후 전화가 왔습니다. 김철수 씨 소식이 있습니다. 따님과 손자께서 살아계십니다. 뭐라고요? 따님은 함경도 산골로 추방됐습니다. 손자와 함께 계십니다. 아드님은 탄광에서 강제 노동 중이고요. 사모님은 재교육소에 계십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어머니는요?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따님을 탈북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을 다녔습니다. 방송에 나갔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12분의 진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당 전속 조종사 출신 김철수입니다.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1만 명, 2만 명. 1년이 지났습니다.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NGO에 전달했습니다. 딸과 손자를 구해주세요. 2달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따님과 손자께서 두만강을 넘으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일주일 후 태국 방콕 공항이었습니다. 출구를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보였습니다. 깡마른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정아. 달려갔습니다. 딸을 안았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미안하다. 민철이가 있었습니다. 5살 반이 된 민철이었습니다. 민철아. 무릎을 꿇고 손자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다. 세 사람이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탈북하신 다음 날 보이부가 왔어요. 우리 모두 끌려갔어요. 미안하다. 저와 민철이는 함경도 산골로. 할머니는 그해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알고 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신 거라고. 어머니가. 아버지, 우리 살았어요. 이제 자유예요. 민철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밤에도 불이 많이 켜져 있어요. 그래, 민철아.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니까. 자유가 뭐예요? 자유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야.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입국했습니다. 민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래, 민철아. 이제 우리 집이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정아, 민철아, 이제 여기서 살자. 우리 새로 시작하자. 그날 밤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밥맛이 났습니다.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여보, 아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 끝나지 않았어. 2024년 가을 서울 광화문 광장 북한 인권대회 연단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12분간의 비행으로 자유를 얻은 김철수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특권층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권층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새벽 전화 한 통에 떨어야 했고 이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자유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과 손자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철이가 이제 6살입니다. 한국 유치원에 다닙니다. 할아버지, 오늘 태극기 그렸어요. 예쁘게 그렸니? 네,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민철이는 이제 한국말을 잘합니다. 자유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달부터 간호사 자격증 공부할 거예요. 잘 생각했다. 아버지가 도울게. 저녁을 먹고 유튜브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자가 32만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북한 명절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었습니다. 2년 전 혼자였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딸과 손자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명태순대, 대동강변 산책, 평양 아파트 저녁밥.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 없는 삶이었으니까요. 아내와 아들이 그립습니다. 밤마다 북쪽 하늘을 봅니다. 여보, 견뎌. 아들아, 힘내라. 어느 일요일 오후 민철이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북한이 어떤 곳이에요? 북한은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이야. 네 엄마도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도 한강 같은 강 있어요? 응, 대동강이라는 강이 있어. 저도 가보고 싶어요. 언젠가 갈 수 있을 거야.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면. 통일이요? 그래, 통일. 원래 우리는 한 나라였어. 할아버지 세대에 꼭 보고 싶어.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유롭게 오가는 날이 올 거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NGO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 소식이래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하지만 살아계세요. 그래, 다행이다.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언제 만나요? 할아버지도 빨리 만나고 싶구나. 노력하고 있어. 서재에 앉아 회고록을 썼습니다. 12분의 선택. 2022년 9월 15일 12분간의 비행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52년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어머니를 잃었고 아내와 아들과 헤어졌습니다. 지금 제 딸과 손자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위안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날 저는 아내와 아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보, 아들아. 조금만 더 견뎌라. 언젠가 꼭 너희를 만날 거야. 민철이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롭게 웃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이것이 내가 12분을 선택한 이유야. 가족 사진을 들고 봤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사랑하오. 아들아, 힘내라. 북쪽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나는 싸웁니다. 자유를 위해, 진실을 위해, 통일을 위해. 12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12분은 계속됩니다.